2020년 5월 7일 아침 지금 6시 40분입니다.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움직였는데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려니까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도 또 새벽에 일찍 깨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는 아침 한 8시 반쯤 출발해서 봉은사 회의 갔다가 절 안에 식당에서 점심 식사하고 오는 길에 성남 보은국사 들려서 주지스님은 출타할 일이 있어서 차 한 잔만 같이 하고 나가고, 제가 좋아하는 우리 조기태 선배 내외가 요즘 보은국사 봉사에 아주 열심히신데 두 분과 차 마시며 세상 이야기 많이 하다가 봤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또 방어제를 친선 방문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편하게 여겨주시니 제가 아주 더 마음이 편합니다. 집은 찾아주는 사람이 많아야 집이죠.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부동산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준비한 건 시경, 어디 나오든가 빈지초연 편에 나오는데, 비언 물언, 이 비는 비적할 때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들은 아닐 비자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말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말고, 말 같지 않으면 말은 하지 말고, 비유 물어, 유 이유, 근거가 없으면 물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씨가 참 안 보여서 5년 말에 그렇게 다뤄놨더라고요. 말에 무엇하리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침묵을 지키는 것이 훨씬 좋다는 말씀은 수많은 성인과 현자들이 귀에 닳도록 해왔지만 이처럼 잘 안 지켜지는 것도 드물다.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조계사 앞에 어느 찻집에 가면 벽에 그렇게 써놓은 것도 있는데, 저도 이 말을 좋아해서 또 자주 인용을 합니다. 언출여전 불가경발, 일입인이 유력난발. 말이란 출여전, 한번 나가면 화살과 같다. 불가경발, 그러니 함부로 가볍게 날리지 말아라. 일입인이, 한 번 입 어디로 들어가? 인? 몇 번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유력난발, 힘을 들여서 빼도 빼기 어렵다. 그렇죠. 요즘은 더합니다. 요즘은 그게 녹음이 돼서 어딘가에 떠돌고 있는 경우도 많고, 특히 말이나 글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온갖 인터넷상에 본인이 했던 말이나 본인이 썼던 글들이 본인은 어디서 다 지운다고 지웠어도 어딘가에 남아있죠. 그래서 장관 청문회에서도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청와대 등 권력계 자리에 행정관 정도 가는 사람도 거기서 눈에 튀는 행동을 하면 과거에 젊은 시절에 했던 얘기가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죠. 요즘은 유명 연예인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도 이 비슷한 사례를 한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흔히 누구 칭찬한 말은 그래도 이게 설사 근거가 없더라고 해도 칭찬한 걸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죠. 하긴 누구 칭찬한다고 아부를 너무 해놔서 권력자고 했던 거는 청문회에서 등장도 하더라면 대개 남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이런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자바암경에 보면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부처님이 그 사위성 사바띠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죠. 세존이시여, 만약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남의 잘못을 들추고자 하는 사람은 5가지를 알아야 하오. 첫째, 그 잘못이 거짓이 아닌 사실이어야 하고, 둘째, 그 잘못을 지적하는 때가 적절해야 하고, 셋째, 잘못을 지적하는 의도가 잘못을 지은 이에게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하고, 네 번째는 잘못을 지적하는 말이 거칠거나 험하지 않고 부드러워야 하며, 다섯째,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미움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하지요. 이 5가지를 갖추면 남의 잘못을 들추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저도 그렇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시죠. 이 5가지에서 제대로 한 가지도 아마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잘못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을 것이고, 지금 이것을 지적해줬을 적에 어떤 반응을 보여서 오히려 더 악화시킬지 않을지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고, 본인의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 중에서 본인이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는 사람들이나 어떤 도덕과 윤리를 사회 전반에 널리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히 이 5가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원하던 바대로 정의로운 사회도 만들고 도덕과 윤리가 제대로 자리 잡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말에 실수를 했던 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갈수록 한마디 말을 할 적에도 이게 지금 진짜 사실일까? 아니면 지금 이 얘기를 해주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저 사람에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등등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아직도 100점은 못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요즘 저녁에는 조격하면서 염상섭이 쓴 3대라는 소설을 읽고 있는데, 참 당시 소위 앞서 나가던 사람이었던 이들의 그 위선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이 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전에 일제시대 돈 좀 있었던 사람들이 기생첩 다음 학생첩을 들인다는 얘기도 많고, 대개 처음 부인은 고향에서 중매서 조사했던 사람들이고, 어떤 경우는 거길 내치고 전문학교 나온 여성들과 결혼하고 그랬던 유명 인사들이 많기는 했었지만 그 정도로 심각했으리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아마 저는 이 소설이 거의 그 당시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3대의 가운데에 있는 조상훈이라는 사람의 그 위선적인 행동은 성경책 끼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세운 학교에 재산 출연도 많이 해주고, 교회에서 또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그 학생 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예쁜 여학생이 있으면 뒤 도와주다가 하여튼 임신도 시키고 이런 일이 있죠. 등장하는데, 아예 거기서 그 사회주의 운동에 빠진 김병화라는 사람이 대놓고 얘기를 해줘.
지금 세상은 교육이라든가 학문이라는 것이 직업을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데서 또 한 걸음 더 타락해서 결혼 조건이나 여자의 몸치장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말이지. 기생도 여학교 출신이라면 벙어리처럼 소리 한마디 못해도 잘 팔리고, 기생첩보다 여학생 첩이라면 값이 나가는 세상이 아닌가. 허허허.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하긴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뭐 룸사롱 자체가 거의 사라졌으니까. 근데 한참 여대생들이 나오는 어느 룸사롱 뭐 어쩌고들 그런 소리들도 많이 있었었죠. 부질없는 집들인데 글쎄요, 어떻게 바뀌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도 어쩌다 돈 좀 벌은 사람들은 또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변하지 않는 세상인 건지 그렇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지 그냥 답답합니다. 요새 일기에 가끔씩 씁니다만 한꺼번에 일을 크게 안 하고 책 읽다가 나와서도 이 넓은 잔디밭 별로 소용도 없고 관리만 어렵고 그래서 어떤 데는 나와서 한 30분, 길게 하면 1시간 정도 잔디를 좀 걷어내서 저쪽에 위쪽 마당에 잔디 없는 곳에다 깔고, 여기는 그렇게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아주 조그만 밭대기 하나씩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하려면 힘든데 그냥 제가 삽으로 조금씩 넓혀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또 거대하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쓰레기 문제나 모든 것, 전력도 그렇고 한 군데로 몰아서 하고 그것을 움직이느라고 거대한 차량이 동원되고 고압선이 자꾸 늘어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반성이 있어야지 우리 동네 고압선 못 지나간다 이런 운동만 가지고는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마치고 아마 한 11시 때쯤이면 또 귀원법사 청송법사하고 만나서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세상 이야기를 나누다 저녁에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서울에서 점심과 저녁 약속이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있어서 저녁 약속이 2군데가 겹쳤어요. 근데 다행히 한 군데 모이면 5시쯤 일찍 만난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서 막걸리 몇 잔 하고 다음 장소로 옮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칩니다.